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에콰도르를 꺾고 사상 첫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이기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북미 협상에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볼턴 보좌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며 김 위원장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을 통해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해왔습니다. 초미의 관심이었던 북측의 조문단 파견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2달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단서가 없었지만 경찰은 도주 차량의 불빛이 유독 밝았다는 점을 포착해 검거해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의 전 회장이 핀수영 자격증 발급 사업 운영권을 외부에 위탁해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일주일 만에 파업 철회를 결정하고 임금단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분 직장 폐쇄라는 사측의 강경 입장과 근로자들의 저조한 파업 참여로 노조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했죠.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할 만한 질문에는 무조건 나는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1년 되는 날이죠. 이 친서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아이오와주 행사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면서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김정은 위원장의 살해된 이복형, 김정남의 CIA 연루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 saw the information about the CIA with respect to his brother or half-brother, and I would tell him that would not happen under my auspices, that's for sure.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되는 시점에 재개된 톱다운식 친서 외교가 북미 간 교착 국면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회담의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공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미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 측에 북한의 불법 환적 모습을 아예 사진첩으로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압박도 잊지 않은 거죠.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볼턴 보좌관은 3차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먼저 준비돼야 미국도 준비할 수 있다면 3차 회담의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He's held the door open. All they have to do is give up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 결단을 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AP통신은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부장에게 북한의 불법 환적 증거 자료들로 만든 책을 선물로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32쪽 분량의 책에는 북한 선박의 불법 유류 환적 장면을 포착한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법 환적 선박을 신속히 단속하기 위해 괌과 호놀룰루에 쾌속정을 3척씩 배치하는 등 곳곳에서 대북 압박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란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하노이 회담 이후 넉 달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북한이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하는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내 예우를 표했는데 우리 측이 바랐던 조문단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 회의장에 김여정 제1부부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들어섭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함께 조화를 직접 전달하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측에선 김 부부장과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맞았고 우리 측에선 정 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 대표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갔습니다. 다만 우리 측이 기대했던 북한 조문단은 오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15분가량 담소를 나눴는데 조문단이 오지 않은 이유와 관련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문 사절단이 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위원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은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영건 통전부장이 포함된 6명의 조문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답보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 조의문과 조화로 대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 부부장을 직접 조의문 전달자로 보내 각별한 예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었죠. 이희호 여사와는 그만큼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전직 대통령으로 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 제일 좋았다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오늘 이 이순자 씨가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영정 앞에 헌화한 이 씨는 차남 김홍업 씨와 위로의 말을 주고받은 뒤 1분여 만에 빈소를 떠났습니다. 할 말씀 없으십니까? 실례합니다. 지난 1980년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를 찾아 남편의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이순자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생일과 명절에 난을 서로 보내며 교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와 이낙연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김명수 대법원장 등 유력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재계에서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직접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발인일인 모레 오전까지 빈소를 찾는 조문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통일에도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오슬로에서 최중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직접적 폭력 없이 남과 북이 등을 돌리며 사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도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국민을 위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만 하는 통일론은 색깔론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국민이 먼저 평화를 꿈꾸고 통일에 참여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전 세계 분쟁과 갈등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자 평화안보 공동체로 확대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날이어서 문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평화 구상이 침체기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슬로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제 인양된 허블레아니호는 헝가리 체펠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측 구조대원들이 선내를 수색하고 있는데요. 헝가리 현지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아직 발견되지 않은 4명 실종자 수색의 성과는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헝가리 체펠섬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머르기트 다리에서는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허블레아니호는 바지선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이곳 부두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우리 측 대원들이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선체를 수색하고 있는데요. 신속대응팀은 선내에 흙과 모래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종자가 모두 발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뉴브강 하류에 대한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측은 선체 인양 이후에도 실종자 수색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의 당시 선장 유리 C씨가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측 법무협력관에게 통보했다고 신속대응팀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리 선장의 도주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석방에 반대해왔는데요. 헝가리 검찰도 법원의 보석 결정에 유감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사고 조사와 관련해 우리 측 해양안전심판원이 헝가리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뉴브강의 선박 안전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개선 조치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습된 한국인 희생자 3명 중 2명이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가족이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어제 허블레아니호 인양 과정에서 수습된 한국인 시신 3구에 대해서 신속대응팀은 한 구는 50대 여성, 그리고 한 구는 30대 여성, 그리고 한 구는 한국인 어린아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한국인 어린아이의 경우엔 나이와 성별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시신 수습 당시에 아이의 시신이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에 안긴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이를 보호하려 노력한 걸로 보여서 두 사람이 가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혈연 관계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체펠섬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당초 얼굴이 공개돼 아들이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했었죠. 그래서인지 오늘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고유정 씨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고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우발적 범행 맞나요? 고 씨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자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호송차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왜 잡아요? 왜 아들 두고 잡아요? 왜 잡으면?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 사형이죠. 저희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돈 많은 집안이니까 좋은 변호사 써서 몇십 년 살다가 가석방 될까 봐. 고 씨는 앞으로 제주교도소와 제주지방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고유정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고시원에서 아기를 낳고 살해한 혐의로 30대 산모가 붙잡혔습니다. 산모는 아기가 사산됐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는 질식사였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한 여성을 들것에 실어 급하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이윽고 구급차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고시원에서 아기를 혼자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경찰분한테 아기를 낳다가 자세히 모르고 출산하다가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병원 가다 어떻게 됐는지. 혼자 아이를 낳다 출혈이 심해지자 스스로 119에 지원을 요청한 A씨는 처음에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난 사산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채 세면대에 놓인 영아의 목에 비닐끈이 묶여있던 정황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한 여성분이 병원을 구송되는 과정에서 아기 얘기를 해서 그래서 119 대응에 다시 가고 경찰에도 공조 요청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영아를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목을 졸랐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영아 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1인 시위를 벌이던 남성에게 건설사 임원이 다가와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집회를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이 왔지만 가해자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자 제지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는 되레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군청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 바지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다짜고짜 심하게 뺨을 때립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뒤로 낮아빠진 남성을 계속 폭행합니다. 잠시 뒤 지나가는 경찰 승합차를 가해 남성이 세웁니다. 피해자의 손을 자기 얼굴에 들이대더니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경찰은 제지를 안 하고 어디론가 연락만 합니다. 바로 옆에서 2달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는 뇌진탕 증세가 나타났고 치아까지 부러졌습니다. 한 줄 더 커도 상관없다고 폭력을 가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쌍방이다 이거는. 형사가 잠깐 없는 사이에 와서 지금 그렇게 해버린 거. 가해 남성은 지역 건설사 간부로 지역 이권이 얽힌 해당 집회를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건설사 측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도 개인 신상을 적어 명예를 훼손해 화가 났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파악이 안 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가해자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공사 일감을 독차지하려다 벌어진 일인데 일부는 갈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남성 10여 명이 들이닥치더니 남성 2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립니다. 폭행은 10여 분간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을 가한 남성 1명은 자기도 맞았다는 듯 드러눕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2 노조 간부들이 벌인 난투극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는데 지네들 지도부라고 한 사람들이 완장찬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그냥 둘이 붙어버린 거지. 노조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임금의 5%를 수수료로 받아왔는데 간부 일부가 탈퇴해 다른 노조를 결성하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감을 저희 조직에서 가져갈까봐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한 것 같습니다. 난투극 가담자는 18명으로 일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70대 노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2달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차량의 불빛이 다른 차량보다 밝다는 것 외엔 아무런 단서가 없었지만
경찰은 잡아냈습니다. 강세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규정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리더니 무단 횡단하던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현장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어머니께서 새벽기도를 가시려고 도로를 건너시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고요. 발가락까지 절단당하는. 현장에 차량 파편 등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의 불빛이 다른 차량보다 2배가량 밝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2달여 만에 뺑소니범을 검거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쪽에 LED 조명에 빨간색 비상등까지 부착했는데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피의자는 40대 김모 씨로 무면허에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의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라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법에 의해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에 불법 조명을 부착한 혐의도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에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짓글, 일명 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남성들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이 20, 30대로 학생 신분이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공개되면서 유포된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엔 정 씨의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유명 여배우와 여자 아이돌 가수 등 10여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지라시는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피해자의 이름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여배우 A씨와 아이돌 B씨는 즉각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2달여 만에 경찰은 유포자 7명을 찾아냈습니다. 유포자 대부분은 20, 30대 남성들로 대학생이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과거 정준영 씨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보고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죄의식 없이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그 게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포자 중 미국 국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악성 루머를 담은 이런 지라시는 한번 만들어지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틀 만에 120단계를 거치며 엄청나게 퍼진 적도 있었죠. 이런 지라시는 누가 만들고 또 어떻게 유포되는지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교소문이 확산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라시가 유포되며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름이 거론된 여배우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지라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증권과 정보를 담은 정보지로 증권맨이나 기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준영 리스트 지라시를 만들어낸 사람은 대학생과 직업이 없는 일반인, 더 이상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유포 방식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과거 메신저로만 퍼졌던 지라시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심지어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립니다. 지난해 방송작가가 만들어낸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 지라시는 무려 120단계를 거치며 일반인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라시를 꾸며내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번 사건처럼 단순 흥미 목적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실시간 검색을 통해 온라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그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라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벌금형의 최초 유포자만 처벌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일명 퍼나르기를 하는 중간 유포자들은 일일이 처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라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영과 달리 발에 돌고래 꼬리나 오리발 같은 물갈퀴를 끼고 헤엄치는 수영을 핀수영이라고 합니다. 이 핀수영과 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 경기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에 설립된 스포츠 단체가 바로 대한수중핀수영협회죠.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로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인기를 끄는 다이빙 관련 자격증 발급 사업도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지난 8개월간 이 협회의 비리를 조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작성한 4페이지짜리 조사 결과 요약 문서입니다. 전 회장인 A씨가 협회 고유 사업인 자격증 발급 사업을 특정 주식회사가 대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협회와 위탁 계약을 맺은 해당 주식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누적 매출 51억 원을 달성하고도 협회에 이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체부는 전 회장 A씨가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A씨는 회장직을 하면서 해당 주식회사에서 감사까지 맡았는데 이는 관련 사업체 동시 근무를 금지하는 협회 규정도 위반한 겁니다. 되면서 동시간 배임도 되는 거고 어쨌든 결국은 어떻게 한 개인이 이 단체를 얼마나 사주했냐 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하지만 A씨는 자격증 발급 업무를 특정 주식회사에 맡긴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는 경영상 필요하니까 만들었고 지금도 그거는 만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득을 주려고 한 거고 이득을 주었지. 문체부는 또 지난해 초 협회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해당 주식회사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을 협회가 그대로 채용한 건데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 채용이라는 게 문체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일을 추진했던 협회 현 회장 B씨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본만 인수한 게 아니라 사업권, 교육 사업권까지 다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던 업무까지도 몽땅 고용승계한 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문체부는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협회 관계자들의 뒷거래와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잘못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소환에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이 제도를 적용하자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도입이 간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어제는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했죠. 한국당이 청와대는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로 국민이 잘못을 따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 도입된 지자체장 주민소환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2번 소환된 적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도 도입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3건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이틀 연속 국회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특히 민생법안과 추경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해산될 정당이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전쟁 선포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민심 들으십시오. 바른미래당 역시 청원 제도를 이용한 청와대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간 전국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온데간데 없고 본인들의 이미지 정치만 한다고 한 건데 황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작심한 듯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는 소위 투톱 정치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 투쟁이라. 우리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민심 들은 대로. 김진태 의원도 황 대표의 리더십에 쓴소리를 쏟아내며 장 의원의 힘을 보탰습니다. 우파들 사이에서 대표가 사과를 너무 자주 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싸움의 규칙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황 대표는 다양한 의견의 일환이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당을 함께 가는 당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청와대와 여당이 아닌 당 지도부의 국회 공전의 책임을 묻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우린 사회적 약자다. 입시에서도 취업에서도 뒤처지며 사회가 권력이 우리를 차별한다. 얼핏 들으면 여성들의 말 같지만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드러난 일명 대한민국 20대 남자 현상이죠. 때문에 이들은 여성을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여기며 페미니즘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평생 민주화와 여성 권익을 위해 애쓰다 고인이 된 이희호 여사를 입에 담기도 힘든 말로 비난하는 대학생이 있을 만큼 말이죠. 수능 만점에 국내 최고 대학에 다니는 걸로 알려진 그는 자신을 안티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여성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바람에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를 만든 이희호 여사의 죽음을 애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장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현실이 힘들다고 괴물이 되지 말자.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비판의 글부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고인 모독은 현 정권이 먼저 했다.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옹호의 글까지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성과 세대를 넘어 이념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수능 만점을 받고도 취업이 힘든 한 대학생의 몽리로 봐야 하는 건지, 우리 사회가 낳은 정치적, 이념적 대립의 결과로 봐야 하는 건지 딱히 뭐라 결론 짓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에겐 어른이고 고인에 대해서는 예를 갖추는 게 사란이 된 도리이며 그것이 이념을 떠나 우리 사회 모두가 인정하는 기본 예절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는 거죠. 무엇을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느냐도 중요하다. 지난해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명 증가하며 좀 나아졌지만 일자리의 질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실업자 수도 2000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732만 2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6만 명이 늘었습니다. 2월과 3월에 20만 명대로 올라섰다가 4월에 17만 명으로 주춤한 뒤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한 겁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되는 15세에서 64세 사이 고용률은 67.1%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도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지난달에도 고용률이 낮아지면서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도 7만 3천 개가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19년 만에 5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5개월째 4%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던 한국은행은 연이은 지표 부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3분기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내려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임금 협상 난항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르노 삼성차 노조가 일주일 만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가 사측의 야간조 운영 중단이라는 부분 직장 폐쇄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한 지 일주일이지만 르노 삼성의 생산 라인에서 오후까지 150대에 가까운 차량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면 파업 상태에서 노조원 60% 이상이 노조 집행부의 파업 지침을 거부한 채 정상 출근한 겁니다. 협상을 빨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우리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부산 시내에 있는 협력업체들 다 똑같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업무에 복귀하는 인원이 늘고 부분 파업 후 협력사에 발생한 손실이 1,2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등 상황은 노조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파업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회사 측은 생산량이 평소에 크게 못 미치자 야간 근무조 운영을 중단하는 부분 직장 폐쇄라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파업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실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노조는 일주일 만에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최악의 상황 직전에서 멈춘 르노 삼성차 노사가 이번에는 함께 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아십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사실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은행은 물론 알고 있지만 들어오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그동안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은행 직원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면 금리가 내려가는지 은행은 열흘 이내에 답을 줘야 하죠. 지난해 이렇게 절감된 이자가 4,700원이라니까 소비자의 권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경영 복귀 사흘 만에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이자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KCGI는 이사회에 해명을 요구했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무 복귀 소식을 접한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이틀 만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조 전무의 이름을 한국명 조현민 대신 미 합중국인 조에밀리 리라고 적었습니다.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한 항공법을 어기고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건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KCGI는 이 밖에도 조전부가 물컵 갑질 등으로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한 만큼 재선임 배경을 묻겠다고 한진칼 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한진그룹 직원들도 조전부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전부의 외국인 불법 등기 문제로 10개월째 제재를 받고 있던 진에어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한항공노조는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투쟁해 나가야죠. 뭐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할 생각이고요.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한진칼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조전부를 선임했고 물컵 사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U20 월드컵 결승 진출 소식에 라이벌 일본은 물론 중국도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깜짝 선전에 놀란 반응입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막내 이강인의 재치 있는 패스에 이은 최준의 결승골이 터지고 이광현의 눈부신 선방 속에 사상 첫 결승에 오른 20세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 주변 국가들은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라이벌 일본에서는 이강인의 패스를 극찬하며 대회 MVP를 탈 자격이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1999년 일본 이후 아시아권에서는 20년 만에 결승에 올랐다고 보도하며 우리나라의 우승 여부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의 결승 진출 소식을 축하하며 중국 축구는 언제 성장할 것이냐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도 우리 대표팀의 깜짝 활약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개최국 폴란드의 언론은 최준이 명문 구단이 아닌 대학 소속인데도 차이를 만들었다며 높이 평가했고 스페인 매체들도 이강인을 한국의 메시라고 칭하며 여러 구단이 탐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활약에 감탄한 폴란드의 축구 구단들이 이강인의 소속팀에 임대 이적을 문의했다가 높은 몸값에 매우 놀라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어제 우리 성인 축구대표팀도 강호 이란과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제 석 달여 휴식기를 가진 뒤 9월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티켓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어제 펼쳐진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지난 호주전과는 사뭇 다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전반전을 득점 없이 마치는가 싶더니 후반 13분 황의조의 선제골로 이란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후반 17분 김영광의 자책골로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월 A매치를 마친 벤투호는 오는 9월 다시 소집돼 카타르 월드컵 전초전 아시아 2차 예선에 돌입합니다. 아시아 2차 예선은 40개 팀이 8개 조로 나뉘어 경기를 치르고 조 1위 8개국과 조 2위 가운데 4팀 등 12팀이 최종 예선으로 향합니다. 2개 조로 나뉘는 최종 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 카타르 월드컵으로 직행합니다. 본격적인 월드컵 예선을 앞둔 만큼 과연 벤투호에 누가 승선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부동의 대표 손흥민의 파트너로는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황의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기성용의 대체 선수로는 백승호가 언급됩니다. 여기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이강인 등 또 다른 제2의 선수 발탁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강한 햇볕과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 더운 하루였습니다. 당분간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대전 30도, 광주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기온을 되찾으며 낮에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지만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대기 정체가 이루어지며 내일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부 내륙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휴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런던 시내 한 나이키 매장에 들어선 마네킹이 요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흔히 깡마른 다소 비현실적인 몸을 마네킹 몸매라고 하지만 이 마네킹은 다른 마네킹들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각에선 오히려 이 마네킹이 비만을 정상처럼 보이게 한다고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저 마네킹이 실제 여성들의 신체 사이즈를 대표한다. 그래서 더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 마네킹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된 몸매 이미지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건 아닌지, 미의 기준이 너무 획일화됐던 건 아닌지 한 번쯤 자문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